또 하나 좀 다뤄볼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무슨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그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27일 10시에 복원이 됐는데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협력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일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뜬금없이 통신망이 이렇게 복원이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 모르게 양측 간에 뭔가 꿍꿍이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지금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뭐 과거에 투명하게 또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적도 없고, 특히 대선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기 말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서 갑자기 뭔가 새로운 터닝포인트랄까?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북풍입니다. 북풍을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죠.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요.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이제 물 건너간 상황이고요. 네. 그럼 미북 관계를 그 임기 중에 뭐를 개선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그 뭔가 좀 건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하고의 대화를 개선하면서 또 미국하고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 소위 한반도 뭐 운전자론 같은 거를 조금씩 이제 복원하면서 마지막으로 뭔가를 좀 해보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그동안 아주 줄기차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아무 성과가 없고 그동안에 국민이 여러 번 속였죠. 네. 지난 지자체 선거 때는 저 싱가포르 회담인가 뭐 그 등등으로 그걸로 해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리고, 그다음에 총선 때는 또 코로나로 쓸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이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안으로 생각한 것은 이제 코로나 그 백신 의료를 좀 줄 테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 우리 것도 원활하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 와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북한이 여기 호응해가지고 문재인하고 손잡고 뭐 할 일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다음 정권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뭐 윤석열이라든지 보수 이런 정당이 집권하는 것보다는 민주당 집권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치에 개입할 그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이 역효과가 나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도 자기들이 개입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개입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괜히 섣부른 또 되지도 않을, 또 된다고 한들 효과가 없는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를 조속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그걸로 뭔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뭐 이렇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지금 백신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 백신을 벌써. 그러니까 백신을 빨리 지금 30%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11월 달에 무슨 집단 항체가 생긴다는데 지금 50대, 40대는 지금 백신 구경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 델타 변이가 지금 50% 이상의 그런 그 확진자들이 50% 이상인 거 아닙니까? 델타 변이로 된 게. 전 국민을 지금 뭐 3사람 이상 집합금지를 시켜놓고 있는 이런 기업. 모더나가 2천만 명분 가져온다는 것도 완전히 뻥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화상회의하고 해가지고 3분기, 2분기 또 땡긴다고 하더니 그게 안 되거든요. 3분기도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만 갖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 이 백신 문제 해결하고 국내에서 이런 지금 남은 임기 동안 탈원전 문제를 해결 못 하더라도 신한울 3, 4호기 같은 거 빨리 개동시키고, 또 그 문제가 될 만한 것들 또 국민 화합적인 차원에서 사면할 건 사면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질 생각을 해야지. 또 뭐를 지금 김정은이 만나서 뭐 일을 시작하는 거는 지금 온당치도 않고 국민들이 거기에 크게 감동을 받을 리도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입장에서는 백신이고 뭐고 뭐 탈원전이고 뭐 자기로서는 성과를 낼 부분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가시적으로 좀 성과를 낸다면은 김정과의 정상회담을 이제 다시 한다든가. 그래서 이번에는 직접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화상으로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화상을 효과가 반나절 갈 거예요. 그 반나절. 화상회담을 추진하고 또 이제 추석 돌아오면 늘 들고 나오는 게 이산가족 상목 문제 이런 것들이야 뭐 또 북한도 싫어할 뭐 사안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남북관계 교류에 물꼬를 텄다 다시 그런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 문재인은 그동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김정은을 고리 끌어와 가지고 뭔가 거기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 무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를 좀 물꼬를 터서 내년 2월에 북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하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바로 3월 9일이 대선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 때 봤지 않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해갖고 그냥 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뭔가 꿍꿍이 속을 국민들 모르게 남북 간에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발표에서도 청와대 발표는 지난 4월부터 김정은과 문재인 간의 친서가 여러 차례 왔다 갔다 교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뭔가 무르익으니까 통신선도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수순이 이미 나름대로 작업이 되어 있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박지원 선생님이 또 그 사람이 또 보통 사람입니다. 활약을 또 뭘 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일이 뭐 남북 교류를 하든 뭐 정상회담을 하든 좋은데 북한은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남북 연락사무소도 폭파해가라. 거기다가 우리 피격 그 해수부 공무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과 한마디 없잖아요. 또 국방부다 또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 해킹 공격을 지금 엄청나게 했다는 게 다 드러났죠. 이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어떤 사과라든가 해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재발방지 대책도 좀 얘기가 된 뒤에 정상회담을 하든 교류를 하든 뭐 물꼬를 트든 막든 해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우리 일단 만나서 뭐 아니면은 화상회의라도 하자 이게 옳은 태도냐 그런 얘기죠. 친서가 여러 번 교환됐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돼야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백주의 우리 공무원을 뭐 월북이 됐든 아니었든 그런 사람을 사살을 해가지고 시신을 그렇게 태우는 그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다든지 해킹 이런 거는 정말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도 서로 있을 수 없는 우리고 안보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 발언을 못하고 북한만 앞에만 가면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런 정말 걱정입니다. 그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다 무슨 앵무새다 청와대를 향해서 그렇게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쪽에 마땅한 사과가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부산 방문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신기만 살피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한 라인이 끊어진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일방적으로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또 열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뭐 통신성이 복원됐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 뭐 북핵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겠느냐. 이번에 뭐 셔먼 미국의 국무부장관인가요? 네. 뭐 일본도 가고 뭐 중국도 가고 그러는데 뭐 회담 나온다고 해서 뭐 제재 완화 이런 거 없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못을 박지 않습니까? 안전한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된다. 단호하죠. 지금 미국이 단호하죠. 그리고 그렇게 뭐 서둘릴 생각이 없다. 그거잖아요. 트럼프하고 다르죠, 지금 이게.
그래서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김정은발 신북풍이 혹시 불지 않을까? 뭔가 꿍꿍이 속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봐야 할 그 변수 같습니다. 예. 지금 이 대선 전국에 저들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할 거거든요. 그럴 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슬기롭게 해야 되고, 그러려면 그런 거에 대응력은 누가 갖고 있냐? 당이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근데 당이 지금 저러니까 지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댓글 조작 못지않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여론 조작. 그러네. 이게 더 무서운 거고. 그러네. 지금 남북 간에도 겉보기는 좋죠. 아이고, 교류하고 대화 물고 트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나 거기에 숨어 있는 암수, 이 정치적 모략,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 당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인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없이 그냥 차당 내지는 당 밖에 있는 대선 후보들과의 신경전에 좀 몰두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당이 그런 전선을 전체적으로 보고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후보 문제라든지 뭐 버스 타고 경선하는 문제 이런 데만 좀 너무 네. 매달리고 있어요. 일종의 이벤트라고 할까? 일시적인 행사 같은 데만 매달리고 있지 근본적인 지금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의 외교, 남북 문제, 그다음에 경제 이런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우리 후보가 누가 나오든 간에 저 당이 집권했을 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이렇게 보면 그 아무리 후보가 좋아도 사실 망설이게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김 장관님이 뭐 직책은 지금 아주 미미합니다만은 없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과 소통이 자주 되시니까 그럼요. 큰 차원에서 그럼요. 조언을 하는 거, 그럼요.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예. 지금 뭐 저라도 한 사람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은 호랭이가 물을고 가도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니까. 더군다나 철성연대의 가교 역할을 진짜 하시는 분 아닙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 걸쳐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또 오늘 김영환 전 장관님 나오셔가지고 대선 전국의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